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협회에서 당뇨병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어, 1편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계속 이어서 당뇨와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988 하는 백세 시대, 100세 시대 100년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 장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력은 무엇일까? 예, 두 가지만 한번 골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 속에 답이 있죠. 이 그림이 지금 아주 강력한 힌트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연성입니다. 근육과 유연성. 우리 몸은 이렇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발바닥에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위에 발목 관절이 있고, 그리고 다시 장단지 근육이 있고, 무릎 관절이 있고, 허벅지 근육이 있고, 고관절이 있고, 복근이 있고, 뭐 어깨 관절이 있고, 목 근육이 있고, 목 관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육과 관절, 또 근육과 관절, 근육과 관절, 근육과 관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상지도 마찬가지로 팔도. 우리 여기 손목 관절이 있죠. 손목 관절 옆에 전완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팔꿈치 관절이 있고, 상완근이 있고, 어깨 관절이 있고, 목 근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근육 관절, 근육 관절, 근육 관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근육과 관절이 따로 분리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릎 관절을 다쳤다 그러면 여기에 깁스를 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하고 이쪽에 허벅지 근육, 이 통째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관절을 다치면 위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못 쓰게 되고, 만약에 장단지 근육을 다쳤다, 그러면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똑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관절과 근육은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여기서 관절은 우리 몸의 가동성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근육은 우리 몸에서 안정성을 책임져요. 이 두 가지를 가동성과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보폭을 10cm 늘려 걷는 겁니다. 한때 아주 유행했었죠. 보폭 10cm 더 늘려서 걷기. 예, 보폭 10cm만 더 늘린다 해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동원되는 근육이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평상시의 보폭은 내 키 곱하기 0.36으로 하시면 되고, 파워워킹은 키 빼기 100입니다. 그리고 노르딕 워킹은 키 곱하기 0.45. 이렇게 하면 점점 보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폭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어때요? 하지 쪽에서 동원되는 근육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는 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네. 뭘까요? 지방 연소 효과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이 많이 타니까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된다. 근육이 많이 동원된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체온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고, 체온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 연소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체 중심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발달되니까. 자, 네 번째, 혈액순환 개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와 똑같아요. 지면 발력이 증가된다.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때요? 근육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혈액순환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장단지와 허벅지 근육이 강력한 펌핑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10cm만 더 크게 걸어도 허리가 펴지면서 척추 길이권은 튼튼해지고 장요근은 늘어납니다. 장요근이 짧아질 때 우리는 팔자걸음을 걸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러한 팔자그림과 안짱그림을 보행 교정을 해줄 수도 있다. 뭐가? 10cm만 더 크게 그려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런 내용은 과거의 생로병사의 비밀에 TV 방영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폭이 이렇게 커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직접 실험을 한 건데 66cm의 보폭과 69cm의 보폭 그리고 75cm의 보폭으로 걸었을 때 보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넘어지는 빈도도 줄어들더라. 자,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이건? 보폭의 너비에 따른 넘어진 빈도. 예. 보통 우리가 놀이기구 하면 160cm의 키. 이 사람이 놀이기구 하면 72cm 정도 될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60. 자, 여러분들의 키가 160이다 치면 160 곱하기 0.45 하면 72cm 나오네요. 72cm면 거의 넘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평소에 어, 폴 없이 내가 72cm를 크게 걷는다는 것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폭이 160cm다 하면은 0.36이랬죠. 이게 57cm, 약 58cm인데 72cm까지 간다면 58, 172 하면 58에서 72 하면은 약 14cm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57cm에서 75cm, 72cm를 걷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폭을 늘려가야 됩니다. 뭐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10cm 이상 크게 보폭을 벌리겠다고 하면 오히려 정경불근이나 장단지 근육이 조금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면 보폭 10cm 늘린 게 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 자, 보실까요? 지면 발육이 일단 커지죠. 그러면 척추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골반과 척추를 굽어지게 하는 장요근이 더 유연해져요. 그러면 골반 척추를 바로 세우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10cm만 더 크게 걸어도 동원되는 근육이 많아진다 했죠. 그래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cm만 더 크게 걸어도 보각이 좁아집니다. 보각. 보폭이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 팔자걸음으로 해서 보폭을 크게 갈 수가 없죠. 보폭이 크게 간다는 것은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각이 좁아지는데 이 보각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이 돼야지 너무 어, 보각 자체가 0도 가까이 완전한 11자 걸음 자체는 약간의 불안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보행이라고 할 때 보각은 5에서 7도 정도, 뭐 9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1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도 넘어가는 경우 보세요. 11도만 돼도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정상 보각은 7도에서 5도에서 7도, 5도에서 7도. 그러면 보각, 그 각도를 재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제일 먼저 왼쪽에 보신 것처럼 발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발가락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이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5에서 7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엄지와 검지의 이 사이를 지나는 이 각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엄지, 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각은 더 좁아지겠죠. 더 작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평상 평균적으로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 지축과 일직선을 그어서 그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보호각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에 어, 선을 하나 탁 그어가지고 그 선을 밟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폭 10cm를 더 넓게 했을 때, 자, 우리 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폭 10cm를 넓혀서 걸었을 때 20대에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근육의 발달은 있지만 뇌 활성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시면 보통 보폭 걷기와 10cm를 더 크게 했을 때 20대에는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70대의 경우에는
10cm를 더 넓게 그렸을 때 뇌활성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는 뭘 얘기하냐면 근육이 그만큼 발달이 되고 근육이 발달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는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뇌로 전달되고 그걸로 인해서 뇌세포들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갖게 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걷기를 통한 뇌 활성화의 효과 정리를 하면 자, 근육이 발달되니까는 뇌 혈류량이 증가될 거고 우리 요 혈류 안에 뭐가 들었나요? 피 안에 산소가 들었죠. 산소 포화도가 같이 상승됩니다. 물론 이때 당연히 영양소도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긍정적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상을 예방하자. 낙상 예방이 꼴 당뇨, 당뇨 예방이 꼴 낙상 예방이라고 했는데, 자,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뭐, 낙상까지는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야 되고, 근육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육 힘줄 인대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관절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신체 활동이 부족할 때 근육감대는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유연성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꼭 한마디 이건 꼭그 용어의 정의로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근육은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절은 가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관절이 유연하다 이건 사실 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근육이 유연하다. 관절은 가동성이 좋다. 움직임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연성의 감소는 결국 나쁜 자세를 만들게 되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점점점점 활동을 제한시켜서 관절의 움직임을 어, ROM이라고 하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발목이 뻣뻣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내가 과도하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크게 하려고 과한 움직임을 했을 때 오히려 근육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유연성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반드시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유연성 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먼저 웜업이라고 하는 우리 그걸 그냥 체중 지지 운동이랍니다. 뭐 다른 도구 없이 그냥 내 체중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런지, 스쿼트, 뭐 팔굽혀 펴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몸에 열을 내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자, 우리가 늙어가면서 유연성의 변화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자, 나이가 들수록 관절 가동 범위는 떨어지게 되는데 20대하고 70대를 비교했어요. 20대에 비해서 70대가 되면 척추 편한 근육의 유연성은 어떻습니까? 50%. 무릎 굽힘 경우는 20%. 어쨌든지 20에서 70%, 50% 정도의 관절 가동성과 유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양상이 있습니다. 양상. 자, 우리가 1편에서 봤던 근육의 감소는 상체와 하체 중에서 어디가 먼저 떨어진다? 하체가 먼저 떨어진다 했죠. 더 많이 떨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체가 있다면 하체의 관절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근육 감소되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안 움직인다 하는 거는 이제 중력을 받는 근력이 약해지니까는 몸 자체가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죠. 그 앉아 있을 때도 우리가 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책상이나 소파에 앉아 있어도 손은 움직이잖아. 손, 어깨. 그래서 이 상체의 관절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아예 움직이지 않는 하지 쪽의 유연성은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편에서도 또 제가 강조를 했지만 팔다리 몸통의 근육 비율은 1대 3대 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1대 2대 3이에요. 1대 2대 3. 아주 좋은 경우에는 1대 3대 4까지도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중문 검사하고 나서 오른쪽 왼쪽 양팔에 근육을 합치고 그다음에 다리 양쪽 다리의 근육을 합쳐가지고 그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1대 3대 5, 1대 3대 4. 이 팔다리 몸통의 근육 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릎에 굽힌 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무릎을 굽히는 이 근육들도 10년에 한 14, 5%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2.5cm라고 보시면 돼요. 2.5cm가 감소한다. 이게 감소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무릎 굽힘,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수축되고 경축돼 가지고 좁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무릎을 펴는 게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무릎을 펴는 게 힘들어지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발목을 돌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네. 그럼 이게 발목이 고정될 확률이 높아요. 팔자그름이든 아니면 안짱그름이든. 네. 그래서 발목의 이 모잉 패턴을 발목만 한정시켜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그 어디죠? 장단지나 허벅지, 그다음에 또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위에 골반까지도 연결돼서 전체를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엉덩이 관절의 가동 범위는 약 외전되는데 15%, 그다음 벌리는데 10%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고관절 자체가 이제 좀 굳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족관절, 발등 쪽에 이렇게 굽힌 근력은 중년과 노년 사이에 30% 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족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 감소는 주로 육압기에 넘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 감소는 결국 육압기라고 하는 거는 한 발로 지탱하는 거죠. 한쪽 발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한 발로 이 중심을 이제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때요? 근력이 떨어지니까는 내가 몸이 흔들리면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별표시. 등산화를 신고 평지에 걷기 운동을 하지 마세요. 등산화 신고 하루에 뭐 내가 만보 걸었다, 이만보 걸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등산화 신고 뭐 만보 걷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경불근이 많이 피로가 와요. 예. 그래서 발가락이나 발등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으로 이렇게 삼아서 만보에 만보 걷는다. 예. 그뭐 실제로 만보 이상도 걸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동화나 트레킹 전문화를 신고 그러세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겨울철에 여러분들 부츠 신고 걷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사실 위험한 운동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고, 자세가 정렬되고, 인체 밸런스 능력이 좋아지고, 해병성과 집중성이 높아져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설사 넘어져서 다쳤다 하더라도 회복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다.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쭉 내릴 때 약간의 그 통증이 있죠. 그 통증을 우리가 달콤한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콤한 통증을 느낄 때, 체내에서는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분비된다. 자,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를 하나 가져왔는데, 나쁜 자세가 당신의 심장과 뇌를 노린다. 이 좋지 않은 자세가 심장병과 뇌질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심질환과 뇌질환은 거의 뭐 유전이 아주 그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자세 또한 이러한 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심장과 뇌를
심장과 뇌 질환을 야기시킬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통증은 물리적인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입니다. 뭐 2층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충돌사고처럼 물리적인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허리, 어깨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 90% 이상은 사실 자세로부터 온다, 자세. 우리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척추가 이렇게 눌리죠. 거기다가 자, 수평 방향으로 만약에 척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이건 100%의 척추 측만이 생기면서 요통이 옵니다. 네. 그래서 수직 방향의 눌림 더하기 수평 방향의 쏠림 여기에다가 더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면 100% 통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분, 10분 요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통증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5분, 10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여기서 우리가 통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겁니다. 자, 통증은 눌림에다가 쏠림, 여기다가 뒤틀림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100% 통증이 온다. 그러면 나쁜 자세가 어떻게 심장과 뇌 질환을 일으키는가 한번 봅시다. 자세가 안 좋아요. 그럼 통증이 올 거고, 통증이 오면 신체 활동 제한을 받게 되고, 신체 활동 제한을 받으면 근력 손실이 되고, 근력이 손실되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약화되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수축시키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되더라고요. 결국 이 자세가 뇌혈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세 교육을 하는데 자세 교육의 가치, 자세 교육이고 어떤 어, 효과는 뭔가? 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서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8시간 전체를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힘들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다음에 팔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순간순간 우리가 알아차리면 돼요. 아, 지금 내 자세가 잘못됐다. 고개 들어야지. 그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으면서 무릎을 펴야지. 그리고 발바닥은 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많이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올바른 걷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자세로 그냥 걷다가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가 좋은 걸 안다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알아차려서 다시 좋은 자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걷기에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도 또 각별히, 지금,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히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좋죠. 이번 기회에 걷기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꼭 한번 인지를 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걷기 바른 자세는 기와 어깨가 일자를 유지합니다. 기와 어깨는 일자 유지. 그리고 무릎을 쫙 펴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일단 구조적으로는 반듯하게 섰죠. 만약에 이제 걷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기가 잘 돼야 되는데 서기는 똑같습니다. 자, 기와 어깨가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고관절이 일직선에 걸리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과 복숭아뼈 관절이 딱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바른 자세, 바른 서기. 이 상태에서 대칭적으로 팔과 다리를 흔들어 주는 게 바로 걷기 바른 자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칭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옆에서 봤을 때 팔이 이렇게 사람 인자 보이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두 개의 벌어진 각도가 대칭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붙이면 대깔꼬마니처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쭉 당신의 걸음이 어떤가요? 자기 걷기 자세 작아진다 리스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면 되고 10번 배에 힘을 주고 걷는가. 여러분들이 걸을 때 복부에 힘을 주고 걸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숨이 참.
자, 그다음에 코어에 힘을 딱 주고 그러면 무릎은 자동적으로 펴지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적당한 큰 보폭이 나옵니다. 자, 이제 노르딕 워킹으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바른 자세와 굽기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익히고 나면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제가 계속 1편에서도 강조했던 노르딕 워킹.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빠지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 이 빠지는 근육을 유지는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르딕 워킹은 유지가 아니라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제가 신간 준비를 하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엔 못 걸어요. 그래서 노르딕 워킹 합니다. 노르딕 워킹은 원래 핀란드에서 왔는데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여름 이제 하계 훈련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랬던 거를 이제 코어를 스트랩을 만들고 1990년도에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기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고 확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시죠. 이게 노르딕 워킹입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노르딕 이게 이제 크로스 컨트리, 죄송합니다.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횡단하다. 컨트리, 시골 마을을, 예, 시골 동네를 이렇게 스키를 타고 쭉쭉 한 바퀴 마실 다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어요. 자, 이런 노르딕 워킹은 동물들의 사족 보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죠. 이족 보행 가지고는 이 척추 쪽에 있는 질환을 우리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족 보행 가지고는 10cm 더 크게 걷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손에 포를 잡고 우리가 보폭을 평상시보다 크게 해서 걷는 걸 노르딕 워킹이라고 그러는데 등산과의 차이점은 등산은 내리막, 오르막, 평지다. 폴이 발보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노르딕 어때요? 앞발과 뒷발 사이에 탁 들어옵니다, 폴이. 그리고 뒷발에서 뒷다리에서 쫙 이어져요. 이게 노르딕 워킹의 말파 자세라고 합니다. 말파 자세. 자, 노르딕 워킹은 풀바디 머슬 무브먼트에서 우리 전신 근육의 90%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큰 보폭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과 리드미컬한 움직임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노르딕 워킹은 대칭적인 움직임의 운동이다. 그다음에 굽히는 근육보다는 펴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양손에 두 개의 포를 가지고 지면을 탁 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르딕 워킹의 이점 안에 있는데 물리적 충격이 일단 아주 적어요.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왜냐면은 이 보시면은 손잡이에 붙어 있는 이 스트랩 때문에 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가능하다는 요 여러분들 어 뭐죠? 이 헌혈할 경우에 손에 고무공 같은 걸 주고 계속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 놀이터를 계속 잡았다 놨다 하는 이거 자체가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조세호하고 태양의 그 차례 자세인데, 조세호는 보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공간이 보이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정면으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태양은 어때요? 손등보다 이거는, 물론 이것도 보이지만, 손등이 더 많이 보이죠, 손등. 손등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자, 어깨를 이렇게 말아 넣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펴면 자동적으로 손은 세호씨처럼 엄지와 검지 요 틈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르딕 워킹은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면 되는데 이 갱년기 증세의 가장 큰 특징이 에스트로겐 결핍을 해가지고 근육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르딕 워킹은 보시는 것처럼 전신의 90% 정도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걷기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자, 체중 감량에 탁월하다 되어 있는데 일반 걷기의 45%에 비해 근육은 90%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체 근육이 동시 수축이 안 하기 때문에 약 46%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배 정도의 소비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연소율이 약 두 배 정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자, 알파 일반 걷기와 노르딕 워킹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일단 일반 걷기는 자세 교정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잘못됐을 경우에 자세 보행 시 근육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노르딕 워킹은 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 측만 이런 자세 교정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푸는 근육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근육 쪽이 어깨 관절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얘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안에 있는 혈관도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빨리빨리 뛰죠. 이 콩콩콩콩 할 때 피가 쑥쑥쑥쑥 올라오는데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르딕 워킹은 목 쪽 부위의 근육을 따뜻하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니까는 뇌출혈의 발생률을 낮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 소비량인데 일반 걷기 할 경우에 60kg 사람이 5km를 걸었다. 그러면 한 300칼로리가 소비됩니다. 노르딕 워킹은 같은 60kg가 5km를 걸었을 때 약 450에서 600칼로리 정도가 소비된다. 1.5에서 2배 정도 많죠. 이런 노르딕 워킹의 건강적인 효과를 보면 이 7가지로 지금 싹 정리를 해놨는데 금방 눈에 들어오죠. 근육 좋아지고 유연성 좋아지고 그다음에 칼로리 소비가 높아지고 관절이 보호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는 떨어지고 자세가 개선된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왜 당뇨병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운동은 우리가 시간 있을 때 하고 시간 없으면 뭐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해내는 것입니다. 예. 해내려면 자기의 어떤 시간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또는 약간의 통증을 감수하면서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그 길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궁금하고 노르딕 워킹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